네, 물질 추출론 7주차 강의 2차시 7-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차시 1교시에는 바로 전기용동에 대한 원리 또 그리고 전기용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후반부에는 또 전기용동에서 그 실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기용동 실험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바로 이러한 단백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DNA, 특히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DNA를 갖다가 이제 분리하고 또는 분석하고 하는데 바로 이 전기용동법이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 단위인 형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탄당, 그쵸? 당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산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인산 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음전하를 갖다 띄고 있기 때문에 전기용동을 통해서 전압을 갖다 걸어주게 되면은 이 음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DNA라고 하는 녀석들은 양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즉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 이용을 해서 이 DNA를 갖다가 분리하고 분석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DNA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구조가 저렇게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염기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의 염기에서 그 밑에 있는 염기, 요 간격이 대략 한 0.34 나노미터. 자, 근데 하나의 염기는 항상 이렇게 쌍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 결합을 갖다 통해서 이 염기들은 A는 G하고 결합을 하고 T는 C하고 결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쌍을 갖다 이루고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요 염기들의 배열을 10개가 돼봐야 겨우 길이는 3.4 나노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즉 요게 이제 10개 정도가 되면은 뭐냐면 이 나선이 한 바퀴 딱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룬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한 바퀴 정도의 이 나선이 보통 이게 길이로 치면은 3.4 나노미터 정도의 그런 이제 길이를 갖다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바로 DNA는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 전기용동을 갖다 이제 시료를 갖다 저 마이너스 쪽에 그 시료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저 홈에다가 집어넣고서 전기를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그쵸? 그리고 전류 스위치를 갖다 넣게 되면 저기서부터 쭉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플러스 쪽으로.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자, 쭉 이동을 하는데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요 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젤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밀조밀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농도가 낮으면 엉기성기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도 하지만은 또 이 젤의 경우에는 그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가라고 하는 한천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인 저런 화학적 구조는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쟤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양을 갖다 많이 넣어서 농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저런 것들이 또 뭉쳐지면서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만든다고요. 그 안에서. 그럼 이 그물 구조를 갖다 빠져나가는데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큰 놈은 못 빠져나가고 조금 놈만 빠져나가고 이런 이제 특성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젤의 농도, 아가로스 젤의 그 농도에 따라서도 어떠한 크기 정도의 DNA를 갖다 잘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얘기고요. 그런 이제 구조고, 또 우리가 전기용동을 통해서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염색 시약을 갖다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죠. DNA를 염색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조로한 이제 화학적인 구조를 갖다 가지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러한 화학적인 구조를 가진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저렇게 쟤네들이 발색되는 그런 위치에 가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띠의 형태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녀석, 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붉은색 계통을 갖다 나타낸다면 염색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렇게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린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염료를 갖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빨간색을 갖다 나타내는 염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옐로우라든가 골드의 그런 이제 색깔로 표현이 되는 그런 염료를 갖다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염료들이 사실 이제 개발이 돼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실제로 실험에 이제 응용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전기운동 실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금 뒤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처음에는 저렇게 아가로스 젤을 갖다가 원하는 농도로 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뭐 전자레인지에 요즘은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녹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한 것처럼 또 멸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압 멸균기 이런 데다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많이 해서 녹입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 상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가 한천 젤이, 그걸 갖다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 트레이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붓게 됩니다. 그리고 저걸 이제 부을 때 위에다가 저렇게 홈을 갖다가 미리 홈을 낼 위치에다가 시료를 갖다 집어넣을 위치에 저렇게 저기 이제 모양이 꼭 머리빗처럼 생겼다 그래서 콤이라고 얘기를 해요. 콤. 그래서 이제 저걸 갖다가 이제 꽂게 되면은 쟤네들이 들어간 데는 이렇게 홈이 파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쵸? 그래서 쟤네들을 갖다 이제 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면은 그 콤이라고 하는 머리빗처럼 생긴 그 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시료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준비한 샘플 갖다 각각 1번에는 뭐, 2번에는 뭐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이제 붓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차례대로 붓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전기운동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 극에다가 연결을 해서 장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치를 갖다가 뚜껑도 덮고 안전 높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원 스위치를 넣게 되면은 쟤네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D로 쭉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홈으로 1, 2, 3, 4, 5, 6, 6개의 이제 홈이 준비가 된 데서 쭉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요렇게 바로 전기운동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뭐 1번의 경우는 뭐 2번의 경우는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이제 제가 어떤 범인, 특히 이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인을 갖다가 이제 특정하고 그럴 때 이제 쓰는 형태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형태로 바로 이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전기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NA 전기영동, DNA 듀얼 일렉트로포레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DNA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싸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A가 이렇게 HCT라는 베이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각각이 보이는 건 아니고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길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분석을 위해 시퀀싱 같은 걸 매번 할 순 없는데 전기영동을 하면 이렇게 눈으로 쉽게 내가 생각했던 그 DNA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의 원리는 일단 DNA의 백본이 네거티브 차지이기 때문에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차지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때 DNA의 사이즈가 클수록 젤이 길을 방해해서 잘 못 움직이게 되고,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좀 더 사이사이를 통과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른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길이와 이동거리는 길이가 2배 차이 난다고 이동거리가 2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거리는 DNA의 형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내려보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밴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DNA가 망가진 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젤은 아가로우즈라는 이 하얀색 가루로 만듭니다. 화학적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붉은 해초에서 추출합니다. 오목가살이나 오모목 먹어보셨죠? 얘네들의 주성분이 아가로우즈입니다. 플레이트 만들 때 쓰는 아가를 조금 더 정제하면 아가로우즈가 됩니다. 아가의 성분 중에 아가로우즈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아가로우즈를 아가 대신 쓰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훨씬 더 깔끔한 DNA 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DNA 젤을 만들 땐 보통 1% 아가로우즈를 만들고요. 가루 상태인 애를 버퍼에 녹여야 돼요. 근데 그냥은 안 녹고 가열을 해야 녹거든요. 전자레인지 돌릴 거기 때문에 유리용기에 담습니다. 녹일 땐 TAE라는 버퍼에 녹이고요. TAE는 트리스 아세테이트 EDTA의 약자입니다. 아세테이트 대신 보레이트를 쓰는 TBE라는 버퍼도 있어요. TA가 더 싸고 더 빨리 DNA가 이동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TA는 긴 DNA, TBE는 작은 DNA를 분리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랩에서 자주 이용하는 DNA 길이에 따라서 골라서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 랩은 50XTA를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몰켜서 쓰는데, 여기서 50X는 50배 농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0X 농축액으로 1X 버퍼 500ml를 만들고 싶으면 50X 농축액을 500ml에 50분의 1인 10ml를 넣고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농축액을 왜 쓰냐면 원액수로 만들어 놓으려면 부피 차지를 너무 하니까 매번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농축액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물켜서 쓰는 방법을 씁니다. 이제 아까 부어놨던 아가로우즈에 TA 버퍼를 부어줍니다. 저는 1.5g을 넣어서 150ml를 부었어요. 근데 이 아가로우즈가 또 농도에 따라서 잘 분리되는 DNA 사이즈가 다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작은 DNA를 보는데 좋아요. 해보면 0.7%쯤은 진짜 막 낭칼낭칼해서 쉽게 부서지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면 왠지 우리가 먹는 묵은 한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녹을 동안 DNA 틀을 세팅합니다. 지금 이게 콤이라고 하는 건데 빛처럼 생겼죠? 그래서 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DNA를 넣을 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뭐 이게 큰 칸이 있고 작은 칸이 있는데
보통 큰 칸은 당연히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DNA를 모두 얻어내고 싶다 할 때 쓰는 거고, 작은 칸들은 그냥 사이즈만 보고 DNA 버린다 싶을 때 씁니다. 그리고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애들이 끝에가 좀 앞뒤가 달라가지고 좀 판판한 쪽이 DNA 내려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씁니다. 아가로우즈가 다 녹으면 ETBR이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평평하게 생겨서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UV를 쬐을 때 DNA가 더 빛이 강하게 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발암물질을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젤 자체에 안 넣고 젤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냥 ETBR을 담가놔도 되고요. 요즘에는 ETBR 안 쓰고 볼 수 있는 제품도 많아요. ETBR을 너무 많이 쓰면 젤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써야 합니다. 저는 칸 밑으로 새어 들어간 기포를 제거합니다. 공기가 있으면 이게 떠가지고 그 밑에 쓸데없는 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뜨면 저 콤이랑 그 사이가 얇아져가지고 젤들이 뚫려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기포도 제거해야 돼요. 저 기포가 있으면 DNA가 가는 코스를 방해하기도 하고 콤 사이즈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팁으로 꽂고 터뜨려줍니다. 아니면 이 끝으로라도 몰아넣어줘요. 참고로 아가로워즈는 8, 90도에서 녹고 40도 이하에서 굳습니다. 다 굳으면 이제 젤을 빼줄 건데, 뺄 때는 앞에 홈 부분을 잡으면 그 홈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가운데나 끝부분, 다른 반대쪽 끝부분을 밀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TA가 담겨있는 통에 보관합니다. 그럼 이제 젤 내릴 샘플을 준비해 볼 건데요. 이때 이 초록색 로딩 버퍼라는 걸 쓸 거예요. 글라이세롤이랑 다이가 전부고요. 그래서 무겁게 만들어줘서 물에 가라앉을 수 있게 해주고 DNA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색깔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로딩 버퍼는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주셔야 합니다. 아까 젤 만들 때 TA 버퍼 넣었잖아요. 이 바깥에도 똑같이 TA 버퍼를 채워줍니다. 전기가 통할 때 이 바깥 TA를 통해서 전해질이 움직이면서 젤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 밖을 같은 정도로 맞춰줘야 돼요. 이제 샘플을 로딩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칸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밑에 부분에 진한색 부분을 갈색 부분에 맞추면은 칸들이 좀 잘 보입니다. 이게 젤 내리는 기계인데 음극이 저 위쪽이니까 DNA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극 쪽에 DNA 웰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놔주면 됩니다. 작동시키면 이렇게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유튜브 여기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저렇게 전개가 되면 아까 또 잠깐 나왔었던 그런 이제 화면이죠. 그쵸? 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의 몸에 뭐 저렇게 나타난 걸 갖다 분석을 했더니 M처럼 됐다. 용의자가 7명이 있었다. 그러면 저 M과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용의자 중에 범인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DNA 전기 영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예, 바로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그러한 이제 패턴들인 것이죠. 저렇게 약간 붉은색, 뭐 흰색, 요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자외선 램프를 갖다 쪼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요즘은 그런 것조차도 아예 또 이제 기계로 나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이거를 갖다가 예,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외선 쪼인 상태에서 뭐 카메라로 나중에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일체형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에다 놓고 예, 밖으로 나타나는 모니터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갖다가 캡처를 해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기계를 통해서 분석 기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제 DNA 전기 영동을 한 그런 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이제 DNA의 분리 또는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2차 시에서 7-2강 2차 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그 DNA 전기 영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